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왕국이고요. 4년 전까지는 코트라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유튜버, 전업투자자,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 떨어지기 시작한 게 그 1월 말 2월 초 이때부터였거든요. 사실은 저도 근데 좀 놀랐어요. 아니 그 트럼프는 옛날부터 계속 관세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놀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세게 이렇게 큰 폭으로 할지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1기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1기는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꽤 괜찮았어요. 2017년 초부터 21년 말까지. 물론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게. 그리고 무역 전쟁을 하기는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세계가 뭐 크게 심하게 이상해진 것 같지도 않고 했기 때문에 뭐 저도 사실 엄청 세게 나갈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뭐 145%, 135%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제 모든 사람이 좀 경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예측을 못 하다 보면은 가격이 이제 훅 빠지게 되어 있는데, 가격이 빠지다 보면은 또 이제 선물이나 레버리지 포지션들도 강제로 청산이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크게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코인은 그게 아무래도 훨씬 더 심하죠. 왜냐하면 선물하는 게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쉽고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레버리지를 쓰거든요. 특히 이제 청산 당할 때 정말 뭐 10분, 30분 내로 몇 퍼센트가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딱 보이죠. 아, 이때 많이 청산 당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중국이 145%를 때리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미국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 이길 거라고 되게 자신만만했는데, 저는 근데 그거는 사실 동의했습니다. 저도 뭐 사실 중국을 썩 좋아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아주 단순히 봐도 중국이 미국에서 바라는 거는 사실 별로 없는데 미국은 중국에서 바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면 월마트에 일단 3억 명의 그 미국인들이 가가지고 뭐를 사야 되는데 상당 부분이 중국산인데, 제가 그래서 이제 AI랑도 많이 질문을 해봤어요. 도대체 지금 중국은 미국이 그 수출 안 해주면 아픈 게 뭐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기껏해 답변하는 게 뭐 항공기랑 최신 반도체라고 하던데, 최신 반도체는 바이든이 이미 막아버렸고, 그리고 항공기 같은 경우는 그냥 에어버스에서 사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큰 타격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타격이 있는 거는 수출 기업들일 건데 수출 기업들의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미국 소비자의 수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기업들은 뭐 이제 자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대출을 해준다든지 뭔가 이제 몇 년 정도만 버티게 해주면은 큰 데미지가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는 식으로 위협을 하더라고요. 사실 트럼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10년째, 30년째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사실 중국이 채권을 팔아버리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백다운 하면서 나는 사실 졌지만 그래도 이겨둬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안도 랠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요. 이제 기저 효과도 있고 이제 안도감도 있고, 그리고 통화량이 1월 6일부터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서서히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는 트럼프가 너무 이제 광인처럼 행동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그 희망을 좀 잃었었는데, 근데 이제 좀 광인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컴다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통화량도 사실 1월부터 늘고 있었다가 3월에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전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통화량이 104조 달러에서 한 108조 정도까지 갔다가 주춤한 거 보고 아 이거 그 멀리 못 가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한 111조까지 또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통화량이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도 1월 6일에 바닥을 찍고 딱 석 달 후인 4월 9일인가 이제 그때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통화량이 늘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그 이제 4월 말에서 3개월을 더하면 7월 말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 이전은 가능할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4월에 또 트럼프가 이제 훌륭한 발언을 많이 하시면서 한 4월 1일부터 한 15일인가 그때까지 또 신나게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4월 17일인가 그때부터 아주 상당한 유의미한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5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틀 연속으로 하루에 9억 불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비트코인 ETF가 생긴 지가 작년 1월인데 그때부터 하루 10억 불 이상 들어온 게 딱 5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억 불, 그러니까 거의 10억 불과 육박한 자금이 이제 이틀 연속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꽤 강력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3일도 각각 뭐 3억 불, 4억 불 이런 식으로 들어와가지고 꽤 큰 금액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3월에 들어온 자금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8월, 9월에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도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제 알트코인, 비트코인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그 벽을 뚫으려면은 이제 지금부터 통화량 계속 늘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뭐 4월 말이나 5월에 통화량 증가율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랠리가 이제 한 7월 말에 막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8, 9월에 깨지면은 이제 4분기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통상적으로 비트코인 4분기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 연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 마의 4년에 한 번, 그 지옥이 4년에 한 번이 오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8, 9월이 미국 주식시장도 특출나게 안 좋을 때기는 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좀 안 좋기는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0월까지 내내 안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근데 확실히 8월, 9월 그때가 이제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뭐 듣기로는 뭐 여름 휴가 끝나고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와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좀 이제 안 좋은 주식들을 이제 많이 내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제 자기네들 포트폴리오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그런 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 8, 9월에는 이제 사실 저는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4분기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제 보통 이제 한 7월은 보통 괜찮은 달이거든요. 근데 8, 9월에 한번 훅 꺼졌다가 이제 10월 중순 말부터 다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리고 코인은 보통 주식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한 보름이나 뭐 한 달 정도요.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는 10월이 사실 가장 좋은 한 달이에요. 최근 10몇 년 동안에 한두 번인가 떨어졌고 나머지는 다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전반적으로 주식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주식은 보통 이제 10월 뭐 중후반, 11월부터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2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월이 워낙 좋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빨리 움직여가지고 9월 중후반부터 오른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반감기가 그래도 이제 그 이미 이루어진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수요 측에서 이제 그 국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번에 뭐 미국에서 만든다는 그 비트코인 펀드, 전략적 비축 자산 또는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슷한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게 결국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 잠잠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팍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2억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봤자 지금 여기서 뭐 한 40% 정도 더 오르면 되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40%는 한 주식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나스닥이 여기서 10% 더 갈 수 있느냐 하면은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라고 답변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40% 오르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2020년대에 한 번 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 책도 읽고 대충 사이클을 보면은 보통 한 이게 18년, 20년 사이클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이 경제라는 게 한번 이제 크게 한번 망가지는 게. 그래서 이제 지난번이 2008년이었으니까 이제 슬슬 한번 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사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2027, 8년이 될지 그건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확실히 이제 뭔가를 사가지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게 주식이 되었든 코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추세 추종을 저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추세라는 게 이제 다행인 게 가격이 빠질 때 보통 천천히 빠지다가 나중에 훅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코인 같은 경우는 12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위에 있을 때는 매수를 계속하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매도를 하는 그런 추세 추종 전략이 오히려 이런 좀 불확실한 시대에는 좀 잘 먹힐 것 같습니다. 그 정찰병들이 들어갔다가요 바로 한 며칠 후에 깨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후에 이제 새로 알아낸 게 이제 하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추세 추종자이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상향 조정돼가지고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이게 그 비트코인의 생산가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트코인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뭐 전력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인력 비용이라든지 이제 다 합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또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대충 77,000불 정도예요.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이제 가격이 비트코인 생산가 언저리로 떨어지면은 거기서 다시 이제 바운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는 생산가보다 더 싸진다라는 건데 물론 그것도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닌데 근데 확실히 그게 좀 꽤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락장이 오면은 이제 그때쯤 아마 1차 매수를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지표를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투자에 적용하는 거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깨달았죠. 그게 이제 가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한 개를 만드는 이제 전력 가격이 있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전력 가격 언저리 떨어지면 그때는 진짜 엄청난 매수 기회이고요. 근데
근데 보통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총 생산 비용, 전력 비용에다가 뭐 임대료, 인건비, 서버 비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 지금 전력 비용이 5점 몇만 달러이고 그리고 이제 총 생산 비용이 7.7만 불 정도 됩니다. 네. 그때까지 떨어지면은 좀 매수 기회가 있다. 올해는 제가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한 25% 정도 들어갔고요. 이제 이번에도 비트코인만 들어갔고 120일선을 넘어섰긴 했는데 이제 차트 흐름상 이게 지금 완전히 그 추세 반전까지 왔는지는 제가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들어갔고 추세 반전이 아니고 다시 하락장이 지속된다라고 치면은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가장 덜 읽겠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트코인만 들어갔고 10만 불이 넘어가면은 확실히 좀 전환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는 알트코인을 좀 더 투입한 다음에 역대 최고가를 넘어서면은 그럼 이제 굉장히 강력한 돌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다 들어간다는 게 전 재산을 갖다 넣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코인에 배정된 그 자산을 전부 다 넣을 겁니다. 이제 보통 추세의 한 절반 정도 되돌리는 거는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격이 예를 들면 3만 불 빠졌다라고 하면은 한 15,000불 정도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원래 예의상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고 보통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사실 그거보다는 살짝 더 많이 반등하긴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뚜렷이 많이 반등한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한 11만 불에서 7만 3천 불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3만 7천 불 떨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19,000불을 더하면은 한 9만 2천 불 정도인데 지금 9만 4천 불 정도거든요. 살짝 그보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되돌린 건 맞는데 뭐 엄청 많이 되돌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깐당깐당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